눌렀어? 네. 눌렀어? 네. 믿을 수가 없어. 아. 아니 그냥 하는 소리인데 약간 진담이 섞인 농담이라고 할 수 있지. 어떻게 믿어? 아 벌써 이러면. 자, 우리가 말이야 지난주에 산전기 정의부터 한 거 알지? 나의 수업은 항상 이럴 거야. 지난주에 했던 복습 쭈루룩 한 다음에 진도 조금 더. 근데 원래는 쭈루룩 빠르게 끝내고 진도를 확 나가거든. 근데 말했지, 이 화학 반응의 세계는 내용이 별로 없어. 근데 깊어. 그래서 이거 하나하나 이해하는 게 중요해서 반복되는 복습이 좀 길어질 수도 있고 한데 이거 길게 잡힐 거야. 야, 산과 염기의 정의 기억나? 정의. 자, 우리 아레니우스 정의. 요 아레니우스 정의는 수용액이 핵심 용어지. 그지? 물에 녹아. 일단 물에 녹아서 수소연을 내는 물질이 산, 수산연을 내는 물질이 염기 해서 우리 통합과학에서도 이런 형식, 그지? 아니면 이런 형식으로 이온화식을 쓰는 게 중요했잖아, 그지? 수능 때나 나오겠지? 근데 말이야, 아레니우스 정의의 산염기에서 내가 약간 강조하고 싶은 내용은 뭐냐면 뭐라 그랬어? 아레니우스 산은 어떤 결합물질? 공유결합물질. 그지? 전부 다 공유결합물질이란다. 유형결합물질의 산은 없어. 알겠어? 그리고 아레니우스 정의의 염기는 무슨 결합물질? 전부 다 유형결합물질. OH-와 금속 양이온의 형태로 되어 있어야 돼. 그래서 공유결합물질 형태의 염기,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암모니아잖아, 대표적으로. 여러 가지가 더 많단다. 우리가 DNA에 염기 있는 거 알지? 아데닌, 구아닌, 타이민, 모르겠는데? 뭐 있지? 아무튼 그런 것들 죄다 염기잖아. 실제 브렌테들 롤이 염기란다. 그것들이 브렌테들 롤이 염기야. 아레니우스 염기에 해당하지 않아. 그래서 공유결합 물질이면 무조건 아레니우스 정의의 염기로 포함이 안 된다는 거 꼭 좀 기억해 줘. 결합의 형태로만 봐도 된다는 거. 돼? 그리고 지난주에는 안 했지만 이제 하나하나 살짝 더 얹어 나갈 건 아레니우스 정의의 산과 브렌테드와 로우리 정의의 산 겹치는 게 어떻게 돼? 영역이 여기에 포함이 되겠지. 근데 산은 영역이 거의 같단다. 브렌테드 로우리 산이잖아? 그럼 아레니우스 산에 해당해. 근데 모두 다 그렇다라고 하면 개뻥이고, 브렌테드 로우리 산인데 아레니우스 산이 안 되는 건 물 빼고, 물만 빼면 브렌테드 로우리 산이잖아? 아레니우스 산이야. 알겠니? 물에 녹았어. 물이 물에 녹아. 말이 안 되잖아. 그지? 물을 물에 녹여. 말이 안 되잖아. 그냥 섞는 거야. 응? 물을 제외하고는 브렌테드 로우리 산이면 그냥 아레니우스 산이구나 라고 정리해도 된단다. 알겠니? 아하. 양성자 주계잖아. 그지? 양성자 주계인데 물이 양성자 주계가 될 수 있긴 해. 그런데 물 말고 다른 양성자 주계들은 물에 들어가면 양성자를 주겠지. 물한테. 아니면 이온화가 되는 걸로 묘사가 될 테니까. 되겠니? 그리고 아레니우스 염기 하고 브렌테드 로우리 염기가 있으면 브렌테드 로우리 염기잖아. 아레니우스 염기가 거의 안 된다. 안 된다고 봐도 돼. 니들 아레니우스 염기가 누가 브렌테드 로우리 염기가 되는 거야?
BOH가 있잖아. B 플러스는 아무 역할도 안 해. 브랜테드 롤리에서. OH 마이너스가 뭐 엄마? 아이씨. 이런 형식으로 OH 마이너스가 연기 역할을 해준단 말이야. 근데 어쨌든 얘가 하나의 물질이니까, 그지? 이온계란 물질로서 얘가 들어가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OH 마이너스가 브랜테드 롤이 연기 역할을 한단 말이지. 그러니까 웬만한 브랜테드 롤이 연기들은 이쪽으로 표현이 잘 안 돼. 잘 안 해. 이쪽으로. 알아들어? 그래서 아레니우스 연기가 안 된다고 봐도 무방해. 거의. 응? 거의 무방하다. 그래서 포함 관계로 보면 반응식을 써놓고선 NH3에 H2O NH4 플러스에 OH 마이너스 이렇게 쓰면 암모니아가 물에 녹아서 수산화염 나왔는데 아레니우스 연기에 해당할 것 같은데 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고. 알겠니? 물과 반응해서 OH 마이너스가 만들어진다고 하더라도 아레니우스 연기가 아니야. 알겠어? 공유결합 물질은 아레니우스 연기가 안 된다. 요게 한동안 수능 문제나 내신 문제에서 유행을 탄 적이 있었단다. 화학원. 그지? 너희들은 화학원 세대가 아니지만 거기에 기반을 둔 이론적 배경이기 때문에 같은 이론적 배경을 둔 문제 유형이기 때문에 한번 정리해 봤을 뿐이야. 알아들어? 이런 포함 관계가 존재한다는 거. 적을 수 있는 곳에 적자. 알아두도록 합시다. 자, 그리고 이제 짝쌍과 짝연기가 나오지. HA가 H2랑 만나서 A-가 되고 H3O 플러스가 되고, 그지? 얘를 넣잖아. 그러면 수용액 속에 얘랑 얘가 함께 존재하게 돼. 그지? 만약에 NaA 얘를 넣잖아. 그러면 수용액 속에 얘랑 얘가 함께 존재하게 돼. 늘상 짝을 지어서 수용액 속에서 발견돼. 아주 미세하게. 거의 없는 것처럼 보여도 있긴 해. 알아들어? 함께 존재하기는 해. 그래서 얘네 둘이 같이 보인다. 짝지어서 보인다. 그래서 짝산 짝연기인 거야. 알지? 짝산 짝연기가 되는 거야. 그래서 얘네들 짝산 짝연기를 반응식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도 뭐 나쁘지 않다고 보지만 난 형태적으로 분류하는 걸 좋아한다 그랬지. 지난주에도. 형태적으로 그냥 이 녀석의 짝산은 누구야? 전하량 하나 늘리고 수소 원자 붙이면 돼. 알지? 얘 짝연기는 누구야? 전하량 하나 줄이고 수소 원자 하나 빼면 돼. 세모할걸. 돼? 짝산 짝연기. 알지? 얘가 짝연기가 있대 라고 하면 이렇게 되겠지? 전하량 줄이는 거 아는 거지? 자, 이러한 형태들로 짝산과 짝연기를 구분지어 주면 뭐 산이온화 상수나 염기이온화 상수 이런 것들 정리할 때 훨씬 더 도움이 되는 듯 하여
이렇게 정리해 준단다. 개인적으로. 아는 거지? 지난주에도 했던 내용이야. 지난주에도 했던 내용. 그래서 산. 얘가 주어서 산. 얜 염기. 그리고 역반응해서 얘가 산. 얘가 염기. 이 산과 요 염기가 수용액 속에서 같이 항상 발견되니까 짝산과 짝염기로 해야지 라고 정리하게 되는 건데, 뭐 이런 형식으로 정리해도 짝산과 짝염기는 구분 지을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 알지? 그래서 뭐 세모 마이너스의 짝산이 H 세모, 얘가 짝염기가 되고 얘 짝산은 H2 세모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얘네 둘이 짝산과 짝염기의 관계, 얘네 둘이 짝산과 짝염기의 관계. 얘네 둘은 무슨 관계? 관계없어. 관계없어. 얘 짝산이 이 친구, 얘 짝염기가 이 친구. 같은 녀석을 짝산과 짝염기로 뒀을 뿐이지 관계없는 거야. 얘네들이 함께 존재하질 않아. 알겠어? 요렇게 존재하든지 요렇게 존재하든지 대체로 그렇단다. 뭐 pH에 따라서 그 존재 비율이 달라지긴 해도. 자, 알겠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리하면 되겠고, 자, 이 친구를 이렇게 짝산도 있고 짝염기도 있는 이런 친구 무슨 성물질? 양쪽성 물질. 알지? 자, 양쪽성 물질은 산도 될 수 있고 염기도 될 수 있는 친구. 아는 거지? 물이 대표적인 양쪽성 물질이란다. 그래서 양쪽성 물질에 H2O가 있고요. 또 HCO3 마이너스, HSO4 마이너스 이런 애들, 그지? 음이온이면서 수소이온을 내뱉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음이온, 그지? 이거 양쪽성 물질이야. 그래서 얘네 말고도 H2PO4 마이너스, HPO4 2 마이너스 둘 다 양쪽성 물질. 알아? 야, H3PO3가 있는 거 알아? 이거? H3PO4는 인산. 인산이고 얘는 아인산이라고 부른단다. 아인산이라고 부르는데 얘는 말이야 H2PO4 3 마이너스는 양쪽성 물질 돼? 얘 양쪽성 물질이 맞아. 근데 HPO3 2 마이너스는 양쪽성 물질이 아니야. 얘는 양쪽성 물질이 아니야. 얘는 말이야 루이스식을 그리면 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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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소 이렇게 돼 있어. 그래서 얘 마이너스, 얘 마이너스 두 개 딱 하면 삼가음이온이 되질 않아. 분자 형태로는 수소를 내뱉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못 내뱉어. 그래서 얘는 양쪽성 물질이 아니야. 혹시 몰라서. 원래 이 교육과정에 들어있질 않을 거야. 아마도. 확신은 하는데 말했지? 내신은 학교 선생님의 영역이야. 고유 영역이야. 고유 영역. 하고 싶으면 하는 거야. 게다가 이게 수능에서 빠졌잖아? 지멋대로야. 난 할래! 이러면 하는 거야. 그래서 적어주는 것 뿐이니까 되겠어? 자, 양쪽성 물질 이렇게 적어보자. 교재도 모처럼 줬는데 교재에 양쪽성 물질에다 적어. 얘네 말고도 양쪽성 물질 또 있지. 누구 있니? 아미노산도 양쪽성 물질이다. 쓸 때 부족하면 4쪽도 있잖아, 그지? 빈자리가 4쪽에도 있어. 아미노산도 양쪽성 물질이다. 그릴 필요는 없는데 R, H, 아민기, 카복실기, 얘가 수소연을 줄 수 있고 얘는 수소연을 받을 수 있는
그지? 그래서 염기도 되고 산도 되고 돼? 자, 이런 형태를 띠는 친구가 또 누가 있다고? 누가 있다고? 아이씨, 영어로 쓸 걸 그랬나? 뉴클레오타이드. 알지? 알지가 뭐야? 알지? 네 얼굴 보면서 하니까 아무래도 내 혓바닥도 짐승처럼 변해서 하울링을 하나 봐. 돼? 양쪽성 물질 너 적었어? 네. 그래. 안 적었어. 알아두도록 합시다. 야, 화학 반응의 세계라고 무조건 어려운 것만 나오겠냐고. 기본적인 것들 내야지. 빵점만 줄 순 없잖아. 그치? 돼? 되는 거지. 자, 우리 말이야. 산의 세기가 나와. 산의 세기. 산과 연기의 세기. 좀 더 구체적으로 산연기의 세기를 확실하게 계산해내는 과정은 뭐다? 산이온화 상수를 이용하는 거다. 그지? 산의 이온화 상수를 비교하는 거다. 나중에 이거 진도 거의 다 나가고 나서 뭐 재밌는 내용들도 하고요. 산연기에 대해서. 물론 나만 재밌을 수도 있고. 자, H2 얘가 액체니까 얘는 빠지고요. A 마이너스 H3O 플러스 얘 이제 수소연으로 쓸게. 이렇게 귀찮으니까 얘 평형상수 어떻게 된다? HA분의 A 마이너스 이렇게. 그지? 그래서 산의 이온화 상수다. 산의 이온화 상수다 라고 표현을 해주고 얘 값이 크면 1보다 이렇게 하면 1보다 작은 거잖아. 1보다 졸라 커. 10에 막 5제곱, 6제곱 막 이렇게 된단 말이야. 6제곱까지는 못 본 것 같긴 한데 4, 5제곱 막 이렇게 가. 1보다 크면 강한 산. 1보다 작으면 약한 산. 약한 산. 작으면 그냥 적당히 작질 않아. 뭐 0.5 이런 거 나도 못 봤어. 10의 마이너스 5제곱, 6제곱 막 이 지랄이야. 알아? 자, 그리고 말이요. 얘를 따로 녹일 수 있는 게 아니라 염을 녹인다 그랬지? 알아요? 기억나요? 염을 녹여. 이온결합 물질 이렇게. 그러면 얘는 따로 그냥 물속에서 자유롭게 여행하면서 지내고 A-는 물에 붙잡혀가지고 야, 넌 나랑 3년기 놀이 해야지 하고 붙잡힌단 말이야. 그래서 HA에 OH-. 그러면 요 반응에 염기이온화 상수 같은 물질의 짝산과 짝염기에 염기이온화 상수, 산이온화 상수가 서로 관계를 가질 수 있다라는 거지. 돼? 알지? 짝산과 짝염기의 각각의 산이온화 상수, 염기이온화 상수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 실제로 존재한다는 거. 아는 거지? 자, 그래서 여기에서 내가 말하고 싶은 내용은 뭐야? 같은 물질이면 산이온화 상수와 염기이온화 상수 해주면 짝산의 몰농도분의 짝염기의 몰농도 수소이온 농도, 짝염기의 몰농도 분의 짝산의 몰농도 수산화이온 농도 이렇게 돼서, 그지? 이렇게 돼서 없어져. 같은 물질이면. 얘네들 곱이 뭐야? 물의 이온화 상수지. 몇이야? 10의 마이너스 14제곱. 몇 도씨에서? 25도씨에서. 아는 거지? 요 관계가 되게 중요해. 요 관계가 되게 중요해서 어떤 약한 산이 있는데
다 아는 거지? 지난주에 했던 내용이야. 어떤 약한 산이 산이온화상수가 11-5제곱이야. 5제곱이야. 그렇다면 이 짝연기의 염기이온화상수는 몇이야? 11 마이너스 몇 제곱? 11제곱. 아니 9제곱이네. 9제곱. 그지? 짝연기가 엄청 약한 연기가 되지 그러면. 짝산도 약한 산이지만 짝연기는 더 약한 연기야. 돼? 그런데 말이야. 강산이라고 보자. 강산. HCl. HCl. 얘가 물과 반응을 해서 Cl-가 되고 H3O 플러스가 돼. 돼? 그러면 이 친구의 산이온화상수가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대략 10만이라고 하자. 10의 5제곱. 얘 산이온화상수가 10의 5제곱이잖아. 염화이온의 염기이온화상수는 몇이야 그러면? 10의 마이너스 19제곱이 되지. 비교를 해봐. 겁나 약한 염기지. 염기 노릇도 못해. 이 정도 값이면 염기 노릇도 못해. 이런 차이가 생기는 거란다. 약산의 짝염기는 적당히 강한 염기야 라고 지난주에 얘기했던 게 수치상 적당히 강한 염기가 아니라 약한 염기지만 강산의 짝염기에 비하면 엄청 강한 염기야. 10의 10제곱배 나잖아. 그지? 뭐 일단 이렇게 적어놨고 오늘도 또 물의 자동 왜 자동이야? 에? 가수분해. 염의 가수분해 또 설명하려고 지랄하는 거야 이거. 니들 다음 주에 또 설명할 거야. 내가 지랄하는 거라고. 네가 너는 뭐 평상시 늘 그런 거. 그렇죠. 내가 지랄하는 거라고. 자, 이렇게 수치로 만들어 봤고, 야, 산전기의 세기, 상대적 세기를, 상대적 세기, HA, H2O, CL로 할까? 이미 그 교재에는 아직 없으니까 프린트 그대로 있으니까, 그지? 프린트 했으니까. HCl하고 H2O하고 Cl-하고 H3O 플러스하고 이렇게 있으면 얘가 겁나 강한 산이지. 엄청 강한 산이야. 알고 있지? 굉장히 강한 산이야. 근데 아레니우스, 브렌타들로이 산전기에서는 잘 주는 녀석, 엄청 주는 녀석이 강한 산이고 엄청 잘 받는 녀석이 강한 연기야. 그지? 양성제를 잘 받으면 강한 연기, 잘 주면 강산. 알지? 현서 잔다. 아이 새끼 내 목소리 부드럽지? 어쩜 좋지? 약간 긁어볼까 목소리를? 이렇게? 그러면 안 자겠니? 지금 안 긁었더니 아이유 목소리 같아서 지금 자는 거지? 진짜 우리 엄마 아들을 완벽하게 만들어서 완전 빚어서 나갔다니까. 인간 조각상. 완전 살아있는 조각상. 성대마저 완벽해. 아이 새끼. 참아라. 뒤진다. 그러다 저 물에 빠져 죽어. 세이렌의 전설 알지? 자, 아무리 홀리는 목소리처럼 들린다고 하더라도 알았어? 잠들면 안 돼. 그러다 간다 저 세상. 얘가 강한 살이잖아. 엄청 줘야 된단 말이야. 안 받고 싶어도 계속 줘. 그지?
얘가 실제로 강한 연기야? 아니야. 아, 강한 연기 아니야. 근데 주는데 안 받을래 그랬더니 받아. 그리고 칼 들고 협박하지.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졸라 받아. 그래서 얜 강연기가 되는 거야. 어쩔 수 없이 강연기가 돼. 옆에 있는 이 친구 때문에. 알아들어? 옆에 있는 이 친구 때문에 강연기가 돼. 그리고 강산 강연기 엄청 줘대지만 역반응은 아주 미미하잖아. 얘처럼. 그지? 되돌아오는 건 엄청 미미해. 그래서 얘가 주는데 얘도 되게 강한 산이거든 실제로. 실제로는 굉장히 잘 주는 편에 속해. 근데 받는 녀석이 철벽이야. 철벽. 내일 시간 있어요? 그러면 내일 바빠요. 그래놓고서 내일 점심 먹을까요? 그러면 점심 이미 먹었어요. 뭐 이따 이 소리하고. 철벽. 알지? 너 철벽 쳐봤어? 동호한테 쳐라. 네. 동호 매달리면 놀아주지 마. 차 그냥 뻥차. 아이 귀찮게 왜 이래? 그러면서. 알았어? 철벽 치는 거야. 철벽. 아무리 주려고 해도 철벽을 치다 보니까 못 줘. 그래서 얘가 약연기라서 얘가 어쩔 수 없이 약산이야. 이렇게 상대적인 산과 연기의 세기가 이렇게 결정이 돼. 알아들어? 그래서 거기 부등호 관계 다시 써. 지난주에 썼던 거. HCl H3O 플러스 뭐지? 연기는 H2O Cl 마이너스 이렇게. 응? 교재에다 쓰라고. 너 프린트에 써 있다고 또 쳐놓고 너 동호 친구가 흉내내는 거야? 교재 티 내는 거야? 교재 그 1, 2단을 없는데요. 너 이거야. 내 건가 보다. 내 거랑 바뀌었다. 예. 돼? 지금 그래서 구경하고 있었구나. 예. 나 동호 친구라서 그런 줄 알았어. 우리 제 친구는 중에 A급이어야 되는데 올해 네가 B급인데. 나는 A급이지. 자, 시끄러. 못생긴 것들이 뭘 거기서. 문제 듣지 마. 이렇게 상대적인 산연기 가져간단 말이야. 알겠어? 자, 그러면 한 페이지 넘겨봐. 옆에 빈칸 있지? 빈칸에다가 강산과 강연기, 약산과 약연기를 적자. 강산에 뭐뭐 있니? HCl, H2SO4, HNO3 이렇게 쓰자. 썼지 이미 지난주에. 썼지만 또 써. 프린트 갖고 다닐 거야? 아니 앞에다 없는 거. 앞에다 썼니? 약산은 아세트산 있어. CH3인데. 그리고 H2CO3. 대표적인 약산은 요 두 개다. 이거 말고 다른 약산들은 독극물이야. 그래서 안 써. 잘 안 쓴단다. 얘 말고 다른 산들은. 자, 강연기 누구 있니? 강연기에는 NaOH가 대표적인 연기지. KOH는 NaOH랑 성질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안 써주지만 강한 연기야. 겁나 강한 연기다. 자, CA, OH2, 수산화칼슘도 엄청 강한 연기야. 수산화칼슘도 엄청 강한 연기인데 얘는 특징이 안 녹아 잘. 물에 녹이기 겁나 힘들어. 잘 안 녹지만 녹았다 하면 100% 이온화된대. 강산과 강연기를 다룰 때 왜 강산이야? 거의 100% 이온화가 돼. 응? 자, 그래서 물에 잘 안 녹지만 녹았다 하면 100% 이온화가 돼서. 그래서 얘 포화 수용액이 뭐 중요하진 않아. 석회수라고 부른단다. 석회수는 들어봤지? 처음 들어봐? 석회수 들어봤어? 나 누구랑 얘기하는 거야? 들어봤지? 그래서 여기에 석회수는 이제 뭐
이렇게 이산화탄소 기체를 넣어주면 뿌옇게 흐려지고, 그지? 자, 약염기에는 MgOH2 하고 AlOH3 얘네들은 수산화칼슘하고 족같은 놈이잖아. 마그네슘하고, 그지? 같은 족이란 말이야. 그럼 성질도 비슷하겠거니 싶잖아. 얘는 왜 100% 이온화 안 하나? 라는 생각이 들겠지만 안 녹아. 물에선 녹질 않아. 산성에 수소이온이 있을 때만 녹아. 그러면 그런 특징을 가지면 어디다 써먹기 딱 좋아? 제산제로 써먹기 딱 좋지. 그지? 위산과다야. 동호가 어저께 술을 많이 처먹어서 위산이 넘쳐나. 그럼 뭐 먹어? 분필 막 처먹으면 돼, 넌. 분필 처먹으면 돼. 알았어? 우고 그냥. 그럼 안 되네. 농담한 거야. 알죠? 그냥 나의 바램. 응? 쌤 근데 저거 그 뒤에 거 3이 괄호 안에 있는 거예요? 예리해. 언준이 못생긴 게. 그 예리하고 지랄이야. 개빡치네. 못생긴 것 같아. 지적지당하고. 내 인생 최악의 날이다. 살아생전 이런 지적이 없다. 이거 말고 대표적인 발견기는 또 암모니아가 있지? 어디다 써? 원준이 방구 낄 때. 암모니아 나오면 그건 인간이 아니지. 아니 농담이야. 야, 방구에 암모니아 나오는 사람 있어? 없을걸? 동호요. 그래. 그런 느낌. 지금 인간은 아니니까. 되겠니? 약한 연기. 응? 자, 이것들 좀 기억해 주는 게 좋아. 염의 가수분해 하는 동안은. 그러니까 니들 2학기 동안 2학기 중간고사 볼 때까지는 기억해 줘야 되겠지. 그 이후로는 까먹어도 돼. 뭘 이걸 외우고 앉았냐. 그지? 강산, 약산, 강염기, 약염기 좀 기억해 줘야 되겠다. 응? 돼? 썼지 다? 지워놓고서 썼냐고 물어봐. 자, 다 썼을 거라고 기대하고 우리 말이야 염 그 지난주에 했던 내용이지만 염의 형태적인 분류 염의 종류 뭔 염 있다고? 정염, 산성염, 염기성염 세 가지가 있다고 했지요? 기억나요? 알아요? 야, 정염은 NaCl, Na2CO3 땡땡땡 아니 2를 쓰고 지랄이요. 3 너 또 지적질 하려고 그랬지? 인생 최악의 날이 되는 거야. 나 일기 써. 한 번 더 지적하면 오늘 2번 지적 받았다 막 그러면서 그냥 엄마가 보고 싶어진다. 자, 산성염 어떤 거요? 수소연이 남아있는 겨 염인데 수소가 포함된 음이온 이 포함된 염인 거요. 엄마? 요 따위 것들 그러지? 현서야 뭐? 못 읽겠다고? 문맹이야? 어느 걸 못 읽어? 아이 나 저거 보여 이제? 아이 나 착한데?
못생긴 친구를 위해서 이렇게 다시 써주다니. 알아? 자, 그리고 염기성염은 수산화염이 남아있는 거야. 요렇게. 그지? 돼? 하지만 염이 이렇게 된다고 해서 액성이 산성이 아니야. 얘 염기성이야. 물에 녹이면. 그지? 얘도 염기성이야. 중성 아니야. 염의 형태에 따라서 액성이 결정되는 게 아니라 형태만 보고 정염, 산성염, 염기성염으로 구분한 거지. 실제 액성은 다르더라. 실제 액성은 자, 강산과 강염기일 땐 정염은 중성. 그지? 강산과 강염기. 자, 다시 다음 페이지. 그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어. 그지? 결과부터 써놓은 걸 보면 강산과 강염기의 염은 정염이면 중성, 산성염이면 산성, 염기성염이면 염기성을 띠게 돼. 돼? 강산과 강염기의 염일 땐 아는 거지? 지난주에 했던 내용이야. 지난주에 했던 내용이야. 그리고 강산과 약염기가 중화 반응을 통해서 얻어진 염은 무슨 성을 띈다고? 액성이 산성을 나타낸다고. 알아들어? 산성을 나타낸다고. 약산과 강염기의 염은 무슨 염? 무슨 성? 염기성을 나타낸다고. 그지? 자, 액성에 대해서는 정리하기 편한 게 강한 녀석의 액성이 나타나. 그지? 강한 녀석의 액성이 나타나. 알겠니? 염의 액성은 형태를 따지지 않고 강한 녀석의 액성이 나타나. 강염기와 약산의 중화 반응을 통해서 만들어진 염이라서 얜 염기성을 띄어. 물에서. 알아? 현서야? 잘 거야? 자면 안 돼. 자면 지우처럼 돼. 끔찍하지? 째려봤어. 겁났어. 무서워. 일은 에이 없다. 자, 되겠어? 이런 결과부터 얘기하고 이유가 뭐야? 라고 물어보면 이유가 뭐야? 라고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해야 돼? 약염기의 짝산이 가수분해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말하는 약염기의 짝산은 가수분해해서 산 노릇을 한단 말이야. 산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야. 약염기의 짝산이 HB-가 물과 만나서 산 노릇을 할 수 있는 거야. 빛. 얘 반응은 엄청 안 일어나지만 찔끔 일어나서 조금 만들어져. 그래서 약한 산성을 띠게 돼. 매우 약한 산성을. 자, 그리고 얘로 설명하는 게 더 좋지. 이것 때문에. 요거 설명하려고 이거 한 거야. 요거 설명하려고 이거 한 거야. 자, 약산과 강염기를 중화 반응 통해서 얻어낸 염은 염기성을 띠는데 이유가 뭐야? 약산의 짝염기가 염기 노릇을 한 거야. 약산의 짝염기가 염기 노릇을 한 거야. 물에 대해서. 그게 염의 가수분해야. 자, 지난주에도 얘기했고 이번 주에도 또 얘기하는데 조금 느낌이 올까 모르겠다. 자, 저 염기이온화상수
산이온화상수에 대해서 적어놓은 걸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지워도 되겠지? 이게 칠판이 좁아서 여기가 그게 마음에 안 들어. 필기를 못했다 싶으면 영상 보내줄 달라 그랬든지 어때? 자, 아세트산 나트륨, 응? 대충 아세트산에 얘가 지금 HA를 얘로 잡은 게 아세트산의 산이온화상수가 대략 1.8 곱하기 10의-5제곱 정도 되거든. 그래서 그냥 10의-5 제곱으로 그냥 간단하게 1.8 붙이면 좀 지랄이잖아, 그지? 1.8분의 1을 앞에 붙여야 돼. 그래서 1.8 곱하기지만 10의-5 제곱으로 잡고 얘가 이제 수산화나트륨하고 중화 반응을 통해서 얻어진 얘가 산이온화상수가 그렇고 염기이온화상수로 아세트산 나트륨을 물에다 녹이면 이렇게 되는데 얘가 약산의 짝염기이다 보니까 은은하게 강염기야 라는 표현은 좀 이상하잖아, 그지? Cl-랑 비교해보면 확연하게, 그지? HCl에 H3O 플러스 요 반응에 대한 평형상수가 얘고 평형이, 그지? 엄마? 나 미쳤는 게 돼. 정신 나갔어. 왜 H3O 플러스를 썼어? OH 마이너스, 그지? 요 반응에 대한 평형상수가 10의-9제곱이고 요 반응에 대한 평형상수가 10의-19제곱이야. 그지? 반응이 진행되는 정도가 겁나 급격하게 크지? 차이가 엄청 커. 얘는 거의 불가능하고 얘는 찔끔 진행이 돼. 아세트산이 만들어지는 것보단 산성으로 되는 반응보다는 얘가 조금 덜 하지만 아주 약한 염기성을 띌 수는 있다라는 거지. 알겠니? 요 내용이 이제 이해하기가 쉽진 않아.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그래서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면서 안타깝지만 똑같은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 이해했다고 착각할 때까지 나 이제 이해한 것 같아 라는 착각을 불러일으킬 때까지 같은 내용을 계속 던질 수밖에 없어. 안타깝게도. 속상하다. 나도 속상해. 에이 똑당해. 되겠니? 아이 똑당해. 다음 주에 또 얘기할 거야. 그래서 강산의 그 염의 가수분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그냥 습관처럼 얘기를 해주자. 얘만 설명하면 되지. 약산과 강염기가 중화 반응을 통해서 얻어진 염의 액성이 산성염이든 염기성염이든 염기성을 띠는데, 그지? 형태에 상관없이 정염이든 산성염이든 염기성염이든 무조건 염기성을 띠게 되는데, 이유에 대해서 약산의, 그러니까 액성 자체는 강한 녀석의 액성을 띠고 이유를 얘기할 땐 약산의 짝염기가 물에 대해서 염기 노릇을 했어. 무슨 말인지 알지? 물한테서 양성자를 받았어. 그래서 수산화이온이 만들어졌어. 조금이라도, 몇 개라도 만들어졌어. 그래서 아주 약한 염기성을 띠게 되는 거야. 아는 거지?
그지? 지난주보단 약간 나을 거라고 예상해. 늘상 그러니까 쉽진 않아. 이해하기 쉽진 않아. 나도 알아. 이해하기 쉽지 않다는 거. 약산이 짝염기가 염기 노릇을 할 수 있다는 거야. 아주 조금이라도. 어? 상대적으로 강한 염기이기 때문에. 그러면 강산과 약염기가 중화반응을 통해서 얻어진 염의 액성은 뭐다? 산성을 띠게 되고, 산성을 띠는 이유는 약염기에서 찾는다. 그지? 약염기의 짝산이 산 노릇을 하는 거야. 그지? 물에 대해서 산 노릇을 해. 약염기의 짝산이다 보니까 수소연을 물한테 줘. 그럼 물이 아주 조금이라도 물을 수소연을 받아서 하이드로늄 이온이 만들어지는 거야. 조금이라도. 그래서 아주 약한 산성을 띠게 되는 거지. 돼? 그러니까 강산은 액성은 강한 녀석의 액성을 띠지만 염이 이렇게 되는 거다. 오케이? 쉽진 않아. 이게 다 염의 가수분해라. 그러니까 약산의 짝염기가 염기 노릇을 해. 누구에 대해서? 물한테 염기 노릇을 해. 요 반응이 무슨 반응이야? 염의 가수분해야. 약염기의 짝산이 물에 대해서 산 노릇을 해. 이게 염의 가수분해야. 알아들어? 다음 주에 또 얘기할 거야. 지겨워서 마치 이해한 듯한 느낌이 들죠. 내용이 별로 없다니까. 오늘 마저 얘기를 하고 나면, 마저 수업을 하고 나면 1단원이 거의 마무리가 돼. 오늘 수업하면 1단원이 거의 마무리가 돼. 거의 끝나가. 내용이 없다니까. 요 내용적으로는 화학 반응의 세계에서 가장 많은 게 탄소화합물이야. 탄소화합물. 근데 그게 어느 정도 영역까지가 제한이 될지는 감이 잘 안 잡혀서. 지금 타이핑을 계속 하고 있어, 문제를. 옛날 교재 찾아가면서. 자, 아무튼 염의 가수분해야. 대충 느낌 오지? 염의 가수분해. 그러니까 중요한 건 결론부터 얘기해 보면, 강산과 강염기의 염을 물에 풀면 얘네들은 정염이면 중성, 산성염이면 산성, 염기성염이면 염기성을 띄어. 그냥 약산과 강염기의 중화 반응을 통해서 얻어진 염은 어떤 형태를 띠건 염기성을 띄어. 이유는 뭐야? 약산의 짝염기가 염기 노릇을 해. 알아들어? 이게 가수분해야. 가수분해하기 때문이다 라고 적어주면 되긴 하지만,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약산의 짝염기가 염기 노릇을 해 라고 해도 될 것 같아서 그렇게 설명해 보는 거고, 강산과 약염기가 이온 결합해서 얻어진 염은 어떤 형태를 띠건 물에 녹이면 염기성을 띠게 돼. 염기성을 띠게 되고, 이유는 뭐야? 염기성을 했냐? 뭐지? 내가 틀리게 얘기했지. 강산과 약염기 했지. 그럼 산성을 띠게 돼. 네 얼굴 보면서 하니까 헷갈리잖아. 아니에요. 마치 피 큰 일 와서 동물원 온 듯한 느낌. 우리 회사에도 오이씨 원숭이다. 그 느낌 때문에 내가 헷갈리잖아. 진짜 원숭이 너무 좋게 봤나? 나무 늘고? 네. 아니야. 아무튼 설명할 수 있겠지. 표현할 수 있겠지. 표현만 할 수 있으면 돼. 설명은 뭐
할 수 있든 없든 넘어가자. 일단 다음 주에 또 얘기할 거야. 안타깝지만. 자, 넘어가면 그 그래프 있는 페이지 몇 페이지니? 11페이지. 11페이지. 중화곡선. 중화곡선을 그리려고 해. 그 다음에 완충용액에 대해서 할 거야. 중화곡선. 산란기 중화곡선. 곡선 문제? 잠깐만. 아이씨. 곡선 먼저 그리자. 얘들아, 거기 그래프에 4개의 그래프가 나오지? 그지? 4개의 그래프가 나오고 세로축은 pH야. 가로축은 염기의 부피고. 근데 산이 강산을 강염기로 적정하는 거야. 첫 번째 그래프. 강산을 강염기로 적정하게 되잖아? 그럼 중화 적정 곡선이 pH가 되게 골 때리게도 여기가 중화점이잖아. 그러면 처음에 pH가 되게 작겠지. 0.1몰 농도 강산이면 1이란다. 1에서 시작해. 그치? 1에서 시작을 해서 뭐 염기를 쭉 넣어주잖아. 그럼 이렇게 올라가서 여기를 7로 잡아야 되겠는데? 7. pH 7로 완전히 중화점이 되면 pH 7에 머물겠지. 이렇게 빡. 강산과 강염기의 염은 정염이면 중성이니까, 그지? 정염이면 중성이다 보니까 저렇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한 방울 똑 떨어뜨리잖아. 그러면 쭉 타고 올라갔다가 넘어간단다. 신기하지? 이게 pH 점프라고 불러. 한 방울 덜 떨어뜨렸을 땐 요 앞에서 딱 머물러 있어. 요 바로 앞에. 바로 앞에 머물러 있다가 그러다가 한 방울 똑 떨어뜨리잖아. 그럼 여기까지 쭉 올라가. 한 방울 차이야 이게. 7을 넘어가. 7을 넘어가. pH가. 거의 실험을 하면 이렇게 된단다. 그리고 나서 슝 하고 변하는 거예요. 이렇게. 슝 하고 다시 강염기니까 올라가게 되는데, 내가 그 그래프에 분홍색 띠를 만들고 오렌지색 띠를 만들었잖아. 그지? 여기가 페놀프탈레인의 변색법이란다. 위에 칸은 페놀프탈레인의 변색법이고, 그럼 주황색은 뭐겠어? 주황색. 영어로 뭐야? 주황색. 오렌지. 뭐겠어? 메틸 오렌지의 변색법이란다. 그래서 보면은 얘가 중화점 빡 이전에 아직 색깔이 안 변해. 그리고 한 방울 뻑 떨어뜨리면 둘 다 색깔 변해. 그지? 그러니까 강산과 강염기를 적정할 때 적당한 지시약은 아무거나 써도 돼. 아무거나 써도 적당한 지시약으로 써. 중화점을 찾아낼 수 있어. 중화점을 찾아낼 수 있는데, 그 옆에 있는 게 강산을 야경기로, 옆에 칸이야. 야경기로 적정하는 거야. 그렇게 되면 강산 역시 마찬가지로 1에서 시작해서 0.1몰 농도라고 하면 중화점 pH 7 이렇게 잡아 나갔을 때 뭐 막 중화 적정을 할 때 한 방울 떨어뜨리면 중화점이라고 하면 얘가 한 방울 떨어뜨려서 중화점에 도달하면 pH가 7이 돼? 강산과 야경기의 중화점에서는 염밖에 존재하지 않아. 그지? 그럼 무슨 성을 띄워? 염기성 띄겠지. 아니 산성을 띄겠지. 미쳤나 봐. 산성을 띄겠지. 중화점에서의 pH가 7보다 작은 점에서 중화점이야. 딱 중화점. 알아들어? 그럼 한 방울 똑 떨어뜨리면 여기로 빡 튀었다가 넘어서 한 방울에서 한 방울에서 넘어선단다. 그래서 너희들 실험할 때 정확하게 중화점을 찾는 건 불가능해.
색깔 변하자마자 끊잖아. 그럼 이미 7을 넘어선 뒤에 끊어. 그래서 그 부분을 당량점이라고 부른단다. 실험할 때 당량점과 중화점 차이가 있어.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빡 튀어 올라가. 그런 다음에 약염기다 보니까 막 집어넣어도 여기서부터 이렇게 pH가 그렇게 높게 형성되지 못하지. 약염기니까 이렇게 낮게 형성이 돼. 돼? pH가 낮게 형성이 돼. 그러다 보니까 pH가 이렇게 페놀프탈레인은 지나서 중화점을 꽤 지난 다음에 색깔이 변하기 시작하지. 그지? 강산을 약염기로 적정을 하게 되잖아. 페놀프탈레인은 부적절한 짓이 하게 된다. 페놀프탈레인의 변색 범위가 대략 8에서 9 요 정도라서 이미 변한 뒤에 색깔이 변해. 아니 그 중화점을 지난 뒤에 색깔이 변해. 돼? 근데 이때는 그럼 뭘 넣어야 돼? 메틸오렌지를 넣어야 돼. 강산이 포함되어 있다? 그럼 메틸오렌지가 적당해. 돼? 강산이 포함되어 있는데 중화 반응을 일으켜서 중화점을 찾고 싶어. 메틸오렌지가 적당해. 알아들어? 근데 우리 지난 4단원에서 적정할 때 맨날 페놀프탈레인 넣었지. 왜? 아세트산을 적정할 거니까. 아세트산은 강한 산이야? 약한 산이잖아. 약한 산이기 때문에 메틸오렌지가 부적절해. 그걸 이제 다시 한번 그려보면 메틸오렌지는 대략 5에서 6 정도 되는데 중화점에 pH 7. 아이씨장 푹 들어가가지고 점수. 에이씨장 pH 7이야. 어우 소름 돋았어. 삐삐삐거리만 했어. 돼? pH 7 이렇게 있으면 약산이야. 약산. 약산 아세트산을 0.1몰 정도 넣으면 대략 몇일까? 그거 계산하는 거 KA가 대략 pH가 3 정도 돼. 대략 pH가 3 정도 돼. 이거 하고 나서 이거 계산식 다시 쓸 거야. 지난주에도 계산식 썼지? 요거 익숙해져야 돼. 아니 외우는 게 낫는데 과정 또 설명할 거야. 지겹지? 지난주에 한 내용 거의 동일하게 얘 빼고는. 그지? 조금 더 할 거야. 완충용액이라는 것도 할 거야. 응? 진도 자체가 원래는 나가 되게 빨리 나가는데 그지? 원래는 진도 되게 빨라. 빠르게 작정하면 엄청 빠른데 얘는 어려워서. 자, 그래서 얘는 pH가 3 정도부터 시작을 해. 3 정도부터 시작을 해서 얘가 V고 여기 2분의 2 V쯤 되잖아? 그러면 이때쯤부터는 pH가 잘 안 변해. 그러다가 중화점 근처 오잖아. 중화점 근처 오면서 이렇게 가고 약한 산과 강염기로 적정을 하게 되면 얘가 중화점에서 얘네 둘의 염만 남은 거지. 그지? 그래서 약산과 강염기의 정염은 액성이 뭐다? 염기성이다. 그래서 pH가 7을 넘어. 한 방울 똑 떨어뜨리잖아. 여기서 한 방울 똑 떨어뜨리면 pH 점프가 여기까지 빡 뛰었다가 조금 넘거든. 조금 넘어. 조금 넘는데 이렇게 되면 메틸오렌지는 이미 중화점에 도달하기 전에 색깔이 변해. 도달하기 전에 색깔이 변해서 얘는 부적절하다는 거지. 오케이? 약한 산을 적정한다. 메틸오렌지는 부적절해. 강한 산을 적정할 땐 메틸오렌지가 적당한 지시하게 되는데 약한 산을 적정하게 되면 메틸오렌지는 적당하지 않아. 돼? 자, 그리고 여기에서부터 이제 강한 염기니까 이렇게 쭉 올라가고 만단 말이야. 그래서
페놀프탈레인이 적당한 지시약이 되겠지. 그지? 색깔이 변할 때 이렇게 지나가. 오케이? 중화점을 지나가. 그렇다는 거. 되겠냐? 약산 약용기는 곡선이 이렇게 늘어져. 그러면 적당한 지시약이 있어 없어? 여기서 색깔 변하고. 색깔 변화가 여기 이렇게 중화점에서 한참 먼 위치에서 색깔이 변한단 말이야. 돼? 약산과 역연기의 중화 적정은 이루어지질 않아. 알았어? 지시약, 적당한 지시약 자체가 없어. 물론 하려고 하면 할 수도 있겠지. pH부터 아주 정밀하게 해서 한 방울씩 떨어뜨리면서 야 pH 7이야 찾아낼 수는 있을 것 같긴 한데 지시약을 써서 하는 건 불가능해. 알았어? 중화점에서 한참 벗어난 위치에서 색깔 변화가 나타나기 때문에. 되겠니? 그리고 약산과 강연기 그래프에 내가 2분의 V를 그었잖아. 니들도 세 번째 그래프에 뭐 메트로 렌즈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 절반 있잖아. 요 절반 해서 여기 범위를 그어주고 완충 용액이라고 쓰자. 요 사이 범위 이렇게 칠해주고 이렇게 요 2분의 1 근처 이렇게 적어주고 완충 용액이라고 쓰고. 어이 마음에 안 들어. 주황색이 없어. 자, 2분의 V 1대의 pH를 pKa 이렇게 쓰자. 응? pKa 이렇게 쓰자. 썼어? 이거 기말고사 대비 시험 문제였네. 도제였네. 바보같이. 잘못 만든 게 아니라 잘못 가져온 거였네. 자, 돼? 야, 앞으로 돌아가 봐 다시. 빈칸 찾아. 빈 페이지. 그게. 빈 페이지. 몇 페이지니 거기? 8페이지. 8페이지에 약산의 수소연 농도 계산 방법을 다시 한번 쓰고 이온화도 쓰고 그리고 완충 용액에 대해서 설명할 거야. 10쪽으로 넘어가서 10쪽일걸 아마 모르겠네. 자, 8페이지에 아세트산 하자. 아세트산. 얘지. 야, 다음 주부터는 내가 저 공식은 물 안 하고 이렇게 쓸게. 알았어? 너무 귀찮다. 너무 귀찮다. 저렇게 줄여 쓸 거야. 줄였어도 이해해라. 귀찮아서 이렇게 쓰는 거니까 그냥 저렇게 알아두자. 자, 시작 농도 이니시에이션이라 그랬지? INI 이니시에이션. 얘 몰 농도 그러면 반응하는 농도 평형식 세우는 거야. 평형 농도 이퀄리브리움 이렇게 세 칸 그려줄 건데, 자, 얘 초기 농도를 C제로. 그지? 그래서 우리 수소연 농도가 어떻게 되니? 0.1몰 농도 넣었을 때 0.1몰 농도로 넣었을 때 얘 수소연의 몰 농도는 몇 몰 농도야? 라고 물어보면, 아니면 pH가 몇 T야? 라고 물어보면 계산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C0로 잡고 얘가 얘만 계산하면 이렇게 계산하는 게 편해. X몰롱도 사라지면 얘 X몰롱도 생기고 얘 X몰롱도 생기고 얘 C0 빼기 X X X 돼? 이렇게 잡는 게 편하다. 그러면 얘로 확인할 수 있는 건 산이온화 상수가 C0 빼기 X분의 X제곱 그지? 돼? 지난주에 했던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하는 거야. X제곱으로 표시할 수 있고 약한 산이기 때문에 아세트산은 약한 산이기 때문에 C0 빼기 X가 거의 몇이라고? C0라고 C0라고 그러면 얘를 다시 X제곱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X를 계산해야 되잖아. X제곱 나누기 C0 참 그지? 그러면 X는 어떻게 돼? 하이드로늄 이온의 몰농도가 되고 KaC0 이렇게 되더라. 돼? 요 결과가 나중엔 외워주는 게 좋다. 시험 볼 때쯤에 외워서 계산하는 게 더 좋아. 요 식에 대해서. 뭐냐 하면 만약에 요 아세트산의 초기 몰농도가 0.1몰농도야. 그리고 아세트산의 산이온화 상수가 10-5제곱 몰롱 5제곱이야. 뭐 물론 1.8이 붙어야 되지만 귀찮으니까 돼? 이렇게 되면 어떻게 계산돼? 수소이온 농도는 바로 넣으면 되지. 제곱근에 10-6제곱이지. 돼? 그럼 10-3제곱 몰롱도잖아. 되니? 얘 곱하기 얘 그리고 제곱근 오케이?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다고. 아잉? 그리고 말이요. 이렇게 야 수소이온 농도 계산해봐 라고 하면 이렇게 X로 잡는 게 훨씬 편리해. 편리하다. 그냥 저렇게만 잡으면 편리한데 나 이온화도까지 할 거야 라고 하면 이온화도 알파에 대해서도 지난주에 건드렸지 살짝. 이온화도 알파야. 이온화도 알파는 뭐야? 산이 처음에 들어간 산의 개수가 C0개가 있으면 이 중에서 이온화된 게 CI개야. 이렇게 하면 되겠지. 요 비율이야. 그러니까 100개를 넣었는데 5개가 이온화됐어. 5개가 이온화가 됐어. 그러면 얘는 이온화도 알파가 100분의 5야. 5개가 이온화됐으니까 평형에서 남아있는 녀석은 얘가 95개. 그지? 이온화를 통해서 만들어낸 게 5개 해서 95분의 5인가 하면 돼? 안 돼? 안 돼. 처음에 넣어준 개수에서 이온화된 개수를 비율이야. 개수에 대한 비율. 알아들어? 좀 가슴 아픈 비율을 들자면 내 전체 모공수에서 빠져나간 모공수 비율 뭐 이런 것으로도 할 수 있겠지. 머리털 남아있는 모공수가 아니라 나의 희생. 너희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내 두피에 대한 희생. 정말 잘생겼는데 이런 넓은 마음은 아무튼 이해되지? 이해돼?
자, 이렇게 가져가 주면 얘가 말이야 뭐가 돼? 알파는 C0분의 CI잖아, 그지? 요 X가 바로 CI거든, 그지? 이온화되는 녀석의 개수거든. 그러면 알파 C0지? 알파 C0가 돼. 얘는. 그리고 얘네들이 X가 알파 C0가 돼. 요렇게 고쳐먹는 것도 식으로는 예쁘장해. 식 세우는 걸로는 예쁘장한데 계산하는 데는 되게 뭐 거추장스럽달까? 굳이 알파가 안 나오는데 넣을 필요는 없단다. 그래서 예전에 화학2에서 알파가 나온 것도 있고 알파 없이 그냥 수소연 몰농도만 계산하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결과식만 따지든지 한단 말이야. 그랬을 때 얘는 플러스 알파 C0 그럼 평행일 때 얘네들 C에 C0에 1 빼기 알파 C0 해서 산이온화 상수는 C0에 1 빼기 알파분의 알파 C0 알파 제곱 C0 제곱 이렇게 돼서, 그지? 식으로는 좀 요게 예뻐 보여. 그리고 얘는 1이고, 그지? 알파가 굉장히 작을 테니까, 약한 산이라서.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얘네들 식을 정리해 보면 산이온화 상수가 알파 제곱 C0가 돼서 알파는 제곱근의 C0분의 KA 산이온화 상수가 된다. 이걸로 뭐 한다 그랬어? 뭐 안 해. 그냥 이온화도 계산해봐. 그럼 이렇게 하면 돼. 이온화도 계산해봐. 그럼 이렇게 하면 되고, 뭐 초기 농도가 증가하면 알파 값은 작아지지, 그지? 같은 물질이라고 하더라도 농도가 진해질수록 이온화도는 줄어들지만 이온의 개수는 많아져. 비율은 줄어들어도. 뭔 말인지 알아? 100개 중에서 1%, 10%랑 100개에 10%, 1000만 개에 5%랑, 그지? 개수는 많아져. 개수는 많아져. 그래서 아무튼 얘가 증가할수록 이온의 개수는 많아지지만, 수소연의 개수는 많아지지만 알파 값 자체는 줄어든다. 알아듣는 거지? 그래서 수소연의 몰농도는 KAC0고 돼? 아까 했던 거 그대로 나오지? 이온화도는 초기 농도의 반비례하고 제곱근의 반비례하고 그렇다는 거. 자, 지난주에 했던 내용이다. 응? 지난주에 했던 내용이야. 쌤, 그 분모가 왜 저렇게 돼요? 예? 네. C0 1 빼기 알파? 네. 예. 평형 농도. 그게 왜 1이 돼요? 알파가 1에 비해서 엄청 작을 때, 약한 염기면 1 빼기 0.001 하면은 1이겠지. 0.999 할 거야? 비둘기도 아니고. 시적 표현. 난 묶어갈 걸 그랬어. 지난주에도 한번 정리했던 내용이기도 하다. 알고 있지? 자, 완충용액 하려고 해. 완충용액. 10페이지에 나오니? 10페이지야? 완충용액.
완충유액은 말이야 산이나 연기를 조금 떨어뜨려도 pH가 잘 안 변해. pH 변화가 크질 않아. 그런 용액을 완충용액이라고 하는데 수용액 속에 얘만 잔뜩 있다고 가정해보자. 그러면 얘가 거의 C0만큼 C0 넣으면 C0 남지. 평형일 때 1 빼기 알파가 붙지만 뭐 알파 꺼지라고 하고 그치? 거의 아니라고 하면 잘 안 되잖아. 에이씨 그냥 야 몇 몰롱도 할까? 1몰롱도 있다고 치자. 이 친구의 산유나 상수를 이렇게 잡을게. 아니 싫어? 하지마. 뭐야 나 누구랑 얘기하는 거야? 아닌가? 0.1몰롱도로 하자. 그래야 편하니까. 자 0.1몰롱도 집어넣었어. 그럼 얘네가 몇 몰롱도야? 10의 마이너스 세제곱몰롱도야. 알지? 수소연의 몰롱도는 어떻게 된다고? 제곱근에 KAC0 알지? 돼? 얘 곱하기 얘 한 거야. 그리고 제곱근 씌운 거야. 되냐? 돼? 10의 마이너스 세제곱몰롱도 얘도 10의 마이너스 세제곱몰롱도 이렇게 있는 거야. 아세트산 0.1몰롱도 수용액 속에. 알아? 근데 여기에다가 산을 집어넣었어. 염산을 집어넣었어. 그럼 얘가 막 늘어나겠지. 그지? 얘가 막 늘어나. 그럼 역반응이 막 진행되고 싶겠지. 많이 가? 얼마 못 가. 얘랑 반응해야 되는데 얘가 별로 없어. 그지? 그래서 넣는 족족 수소연이 많아져서 pH가 막 늘어나. 아니 줄어들어. pH 변화가 막 나타나. 무슨 말인지 알아? 그러니까 이렇게 약산에다가 산을 첨가해 봤자 이게 pH가 막 변해. 그치? 막 변해. 근데 여기에 산을 집어넣어도 pH가 잘 안 변하게 만드는 방법이 얘 0.1몰 정도 넣잖아. 이 친구도 0.1몰 정도를 넣어주는 거야. 얘도 0.1몰 정도를 넣어주는 거야. 돼? 그러면 얘 몰롱도는 어떻게 돼? 얘도 0.1몰롱도 얘도 0.1몰롱도 처음에 넣어주잖아. 그럼 정반응이 진행될까 역반응이 진행될까? 이야 애매하지. 정반응이 되겠지. 얘가 KA가 10의 5제곱이면 얘는 10의 마이너스 9제곱이잖아. 조금 더 정반응이 살짝 진행이 돼. 뭔 말인지 알아? 정반응이 살짝 진행이 잘 돼. 그래서 얘가 이제 물속에 같이 들어갔는데 그래서 얘가 만들어질 텐데 그지? 그러면 KA는 어떻게 되겠니? 0.1몰 농도분의 0.1몰 농도에 이렇게 가져가도 상관이 없단다. 그지? 찔끔 갔으니까. 그럼 실제로는 0.1몰 농그 X 얘 빼기 X 더하기 X 더하기 X 이렇게 잡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잡았을 때 막 건너뛰려고 그랬네. 0.1 빼기 X분의 0.1 더하기 X 곱하기 X 이렇게 되지. 돼? 그런데 아까 했던 것처럼 X가 크겠어 작겠어? 겁내 작겠지? 그지? 겁내 작아. 요거 이렇게 이항하고 계산을 2차 방정식으로 잡아서 계산을 해도 X는 겁내 작아. 원래는 그렇게 해서 정교하게 해야 되겠지만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이 그냥 X 값이 겁내 작다는 게 예상이 되면 얘도 1 얘도 1 이렇게 되겠지. 아니 그 0.1 0.1 되겠지. 0.1에 비해서 X가 엄청 작을 테니까. 돼? 그러다 보니까 이 X 값은 10의 마이너스 5제곱 약분시켜서 돼? 수소연의 몰농도가 산유나 상수하고 같은 값을 가지게 돼.
약한 산과 약한 산의 짝연기를 같은 값을 넣잖아? 그럼 수소연의 물농도가 산이온과 산소랑 똑같은 값을 가지게 돼. 상식. 중요한 상식. 자, 이런 값을 가지게 되는데 뭐 얘가 겁내 적을 거 아니야. 12-5제곱 몰농도가 있어. 평형에서. 그치? 이렇게 존재하고 있어. 여기에 수소연을 염산을 조금 넣어준다. 개수로, 몰수로. 그러면 들어가면 평형의 이동. 역반응이 우세해지겠지? 돼? 역반응이 우세해져. 근데 갈 수 있어 없어? 얘가 많잖아. 그지? 받아줄 수 있는 녀석이 많기 때문에 충분히 가서 얘 값에 의해서 많이 늘질 않아. 넣은 거보다 한참 많이 줄어. 넣은 거에 비하면 절반 이상이 줄어. 얘가 100개 들어갔다? 그러면 한 50개가 넘어가. 그지? 그럼 100개 들어갔을 때 pH 변화랑 50개 들어갔을 때 pH 변화는 그지? 작아질 수밖에 없어. pH 변화가 굉장히 작아져. 이런 식으로 얘처럼 약산과 그 약산의 짝연기를 1대1로 넣어. 얘네들이 1대1로 넣었을 때 pH 변화가 잘 안 나타나는 완충용액이 형성돼. 이걸 완충용액이라고 해. 버퍼 솔루션. 버퍼 솔루션. 이 완충용액이 만들어지는 효과는 같은 종류의 이온이 포함되면 완충용액이 형성돼서 pH가 작게 나타나는 그런 효과가 산단다. 완충용액을 만드는 방법 한번 살펴볼까? 자, 약산과 그 약산의 짝연기야. 요 약산과 다른 약산의 짝연기 CO3-2-랑 CH3COOH랑 아무리 1대1로 섞어봤자 이건 완충 효과가 안 나타나. 같은 놈이어야 돼. 알겠어? 반응식에 같이 포함되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지? 평형의 이동이 나타나려면 같은 놈의 약산과 약산의 짝연기가 돼야 돼. 알겠어? 그래서 얘네들이 아세트산하고 아세트산 수용액, 아세트산 나트륨 수용액을 1대1로 섞어주면 당연히 완충용액이 형성되겠지. 그치? 당연히 완충용액이 돼. 근데 말이야, 완충용액을 만드는 방법 중에 하나가 아세트산을 1몰 정도 아세트산 이라고 할까? 하고 같은 부피에 부피가 같은 거야. 부피가 같은 NaOH NaOH 0.5몰 농도 NaOH를 중화 반응을 시키잖아? 요 수용액도 완충용액이 된단다. 알아? 왜? 결과적으로 같은 부피 1리터에 1몰 농도, 1리터에 0.5몰 농도 있다고 치자. 그래서 2리터가 되겠지만 얘가 1몰, 0.5몰 들어간 거잖아. 그지? 그러면 아세트산이 몇 몰 남아? 아이씨. 이렇게 들어가면 아세트산이 몇 몰 남아? 0.5몰 남아. 그지? 그리고 아세트산 나트륨이 몇 몰 생겨? 0.5몰 생겨. 아이씨. 0.5몰이 생겨. 돼? 그래서 같은 양이 이렇게 섞여 있잖아. 부피가 2리터, 2리터 해서 나눠지겠지만
몰롱도로도 같고, 그지? 요런 식으로 돼서 완충용액이 만들어져. 그래서 완충용액을 만드는 방법은 직접 약산과 약산의 짝연기의 짝연기가 포함된 염을 1대1로 섞든지, 알아들어? 약산을 강연기로 절반만 적정하든지 돼? 아까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해서 곡선이 잘 안 그 pH 변화가 별로 안 나타나는 구간을 일부러 그려서 만들려고 했는데 뭐 목적이 성립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어. 그 4개의 그래프 중에 세 번째 그래프에서, 그지? 세 번째 그래프에서 일부러 이렇게 잡아갖고 KA라고 PKA라고 써라 그랬지? 그지? 이렇게. 응? 되겠니? 그래서 요 완충용액의 짝꿍은 반드시 약산과 약산의 짝입니다. 약산과 약산의 짝임이야. 그래서 아세트산과 아세트산 이온의 몰농도가 1대1로 섞여 있든지, 아니면 뭐 암모니아도 된단다. 암모늄 이온 하고 암모니아. 내가 암모니아랑 아세트산을 얘기하는 이유는 아세트산하고 암모니아, 아세트산의 산이온화 상수랑 암모니아의 염이온화 상수가 비슷한 것이다. 내 기억으로는 둘 다 1.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제곱 정도를 가져. 아세트산의 산이온화 상수고 암모니아의 염기온화 상수가. 그러면 귀찮으니까 얘를 1로 대충 잡으면 마찬가지잖아, 그지? 그러면 얘는 겁나 약한 산이 되는 거고 얘는 좀 약한 염기 되는 거. 그지? 짝산, 짝염기. 돼? 이런 관계를 가지기 때문에 뭐 얘도 완충용액의 효과를 가진단다. 오케이? 얘도 완충용액의 효과를 가지고, 야, H2CO3랑 HCO3-랑 도 되겠지? 응? 얘도 되고, 알아들어? 짝산과 짝염기를 잘만 조합하면 약산일 때, 알아들어? 약산일 때 완충용액이 만들어진다. 오케이? 약산과 약산의 짝염기, 알아들어? 아이씨, 나 누구랑 얘기하니? 그러면 이 완충용액 pH를 계산해보자 라고 하는 건데, pH 계산 공식이 완충용액의 pH 계산 공식은 핸더슨 하셀바흐식이라고 하는데, 핸더슨 근데 스펠링을 잘 요 사이가 헷갈린다. 바흐는 맞는데 이 사람들이 요식 만들고 노벨상 받았나 그럴걸?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 뭐냐면, 야, KA 있잖아, KA. KA가 짝산 분의 짝염기 곱하기 이거잖아, 그지? 그지? 식이 이렇게 되잖아. HA분의 A 마이너스. 알아? 자, 이렇게 해서 얘네들 양변에 로그 취해. 로그 취하면 별거 아니지만 그냥 한번 해보는 거야. 적혀 있으니까 안 써도 될 거야. 그지? 적혀 있을걸? 아닌가? 내가 타이핑한 것 같았는데. 타이핑한 것 같았는데. 그래서 얘 로그 취하면 로그 KA 로그 3분의 염기 더하기 로그 수소이온 농도 이렇게 되겠지? 돼? 마이너스 로그 수소이온 농도가 pH잖아. 그래서 양변에 마이너스를 취할 거야. 마이너스. 그리고 얘를 이항하면 되겠지? 얘가 pH가 되지. 그래서 pH는
얘를 뭐로 고칠 수 있겠어? pKa야. KA의 지수값만 꺼내고 싶다 해서 얘는 pKa 더하기 2항에서 더하기가 된 거야. 로그 짝산분의 짝염기에 몰롱도 B가 얻어진단다. 돼? 산염기 개 적은 게 이거야. 귀찮아서 이렇게 적으면 그리고 돼? 이해한 거야. 이렇게 되면 얘가 우리가 만든 몰롱도 B가 1대1이면 몇이 돼? 0이 되겠지? 돼? 몰롱도 B가 1대1이면 0이 돼. 그래서 수소이온 농도가 Ka 산연화산소랑 같아지게 돼. 돼? 그래서 pH가 pKa가 돼. 응? 그러니까 그래프상에 약한 산에서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되면 얘가 바로 pKa가 된다는 거지. 수소이온 농도 지수가. 알아들어? 그렇다. 이해되니? 우와. 뭐 그래. 네. 저거 만약에 한 1대 1.1 정도만 돼도 pH 많이 변해요? 넣었을 때? 아니. 그래서 이게 나온 거야. 1대 1.1 해도 되고 1대 1.1 하면 어쨌든 수소이온 농도는 얘 근처에서 놀잖아. pH가 크게 변하지 않아. 뭔 말인지 알아? 요 비율로 정리가 되기 때문에. 아니? 비율로 정리가 되기 때문에. 되겠니? 되지? 원래는 말이야. 일요일반에서는 요 정도에서 마무리가 되긴 했는데 그 시간이 남으니까 왜 남지? 안 쉬었어요. 안 쉬었어요. 닥쳐. 어디서 개소리야. 못생긴 게. 선생님 저 화장실. 자꾸 말 걸지 마! 화장실. 너같이 생긴 애가 말 걸니까 그냥 갔다 와. 여기서 볼일 볼 순 없잖아. 네가 동호도 아니고. 네, 저도요. 너 화장실 갈 줄 알아 이제? 네. 꺼지세요. 당연하죠. 다녀오세요. 지시학에 대해서 책은 없지만 쌤 간단하게. 이거 중화 적정 곡선에서 응. 강산 야경기로 적정한 그래프에서는 그 중화점의 부피 2배일 때 완충용액이에요. 부피 2배일 때 완충용액이냐고? 네. 강산 야경기에서 네. 그러네. 맞아요. 2V일 때 완충용액이 돼야 되네. 그러니까 1.5V가 되질 않아서 그치? 완충용액이 표시될 수 있을 부분이 없네. 그치? 그래서 표시를 안 했나 봐 내가. 쓸데없는 거 말하고 지랄이야. 어디서 그냥 못생긴 게 그냥. 이 변태들을 기다려야 되나? 아니요. 얘들아, 지시야. 안 나올 것 같아서 내 교재엔 안 적었어. 지시학을 할까? 산화원을 할까? 산화원 하는 게 나으나? 지시학 안 나올 것 같긴 한데 선생님은 또 학교 선생님이 어떻게 할지 몰라서 뭐야? 깜놀. 얘들아 지시학이 영어로 뭔지 알아?
어? 지시야?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 사람이 없구나. 사람이 아니었어. 전부 다 샹. 인디케이터. 어? 말 그대로 지시하는 거잖아. 응? 괜히 했다. 못생겼다. 아이 더 못생겼다. 아이 뭐 아무튼 짐승이다 뭐 이런. 웃음이 나와? 아니 원준이 얼굴 봐가지고. 아 원준이 얼굴 봤어? 유쾌하지. 인디케이터야. 어? 산인지 연기인지 알려준다고 해서 지시약도 일종의 산이래. 일종의 산이래. 산이나 연기성을 가진대. 페놀프탈레인은 연기성이겠지 뭐. 그래서 얘가 인디케이터의 IN을 쓴 거야. 지시약의 형태가. 이렇게 해서 지시약 많이 넣었냐? 중화접종할 때 한두 방울 떨어뜨리지. 그 한두 방울도 엄청 물킨 다음에 한두 방울 떨어뜨리는 거야. 알고 있니? 엄청 물켜. 이래서 색변화가 나오나? 싶을 정도. 엄청 물킨 다음에 색변화 그 한두 방울 떨어뜨린다. 근데 이제 얘가 물 뺄게. 물 안 할게. 아까 내가 다짐했었어. 귀찮으니까 물 반을 안 시키고 화살표로만 할게. 귀찮아서. 너 표정이 불만이 가득하다. 귀찮으니까. 자, 안 써도 상관은 없어. 영상에 남겨놓으려고 하는 거야. 써도 상관은 없는데 안 할 수도 있거든. 내 생각엔 이게 이 영역은 안 들어갈 것 같다 해서 교재에 안 남긴 거야. 얘는. 근데 이제 완충력익 수업을 하고 나니까 하려나? 라는 의심이 들어서 학교 선생님이 하려나? 라는 의심이 들어서 하는 거라서 이렇게 되고 얘가 강한 산이겠어? 약한 산이겠어? 약한 산이야. 약한 산에 해당해. 그래서 얘가 KA가 있는데 지시하게 산이온화상수 지시하는 게 산이온화상수가 있지만 이렇게 산이온화상수 지시하게 산이온화상수니까 이렇게 잡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지? 요 값이 정해져 있어. 정확하게 몇인지 난 기억이 잘 안 나. 자, 이렇게 되는데 결국은 말이야. 얘도 보면은 수소연의 농도가 얘 집어넣은 양에 의해서 결정돼. 지시약이 한두 방울이라니까 엄청 조금 들어가. 엄청 들어가. 엄청 조금 들어가서 얘가 100만 개 들어가 있으면 얘네들은 한 5개? 5개. 100개? 100개. 뭐 이렇게 된단 말이지. 무슨 말인지 알아? 그럼 결국 얘도 핸더슨-하셀바우식처럼 지시약의 산이온화상수의 값하고 로그구나. 로그의 짝산 그리고 짝연기 이렇게 해서 이게 그지? 이렇게 돼. 요 값을 가지게 되는데 요 pH에 따라서 그러니까 얘 빼버릴까? 얘도 빼자. 로그의 지시약의 비율 아니라 이거 빼지 말고 그냥 공식을 넣어버리자. 괜히 로그 썼다. 얘를 옮길게. 이렇게 요 비율을 쓰자. 요 비율을 써주면 야
수소이온 농도가 지시하게 산이온화 상수랑 같잖아? 그럼 얘네들의 개수가 같아져. 얘 색깔 서로 다르거든. BTB처럼. 메틸 오렌지처럼. 메틸 오렌지가 얘가 연기, 산성이온 색깔, 뭐지? 메틸 오렌지? 노초판가 빨주노인가? 그지? 노. 이렇게 되거든. 근데 얘가 수소이온의 몰 농도가 지시하게 산이온화 상수랑 같아지는 시점에서 얘네들의 개수가 똑같아서 주황색으로 변해. 아까 요렇게 했을 때 여기 사이 범위가 얘가 거의 비슷해지는 영역인 거야. 돼? 얘 산이온화 상수랑 지시하게 산이온화 상수랑 돼? 그러니까 개수가 비슷하니까 색깔이 주황색이 나타나는 거고. 수소이온 농도가 진해. 아래쪽으로 내려갔어. 빨간색이겠지. 수소이온 농도가 많아. 얘보다 더 큰 값으로 수소이온 농도가 형성이 됐어. 얘에 의해서 수소이온이 만들어지는 것보다 외부에서 수소이온이 들어오는 게 넘쳐나거든. 게다가 몰농도 이렇게 넓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되면 얘도 산성형의 색이 몰수가 염기성형의 몰수보다 훨씬 더 많아져. 그러다 보니까 붉은색이 진해지겠지. 돼? 아래쪽에선 그래서 붉은색. 돼? 그리고 수소이온 농도가 적어져서 산이온화 상수에 비해서 굉장히 작아진다. 염기성형의 형태가 많아지겠지. 그치? 100개 있다가 10개, 190개 뭐 이렇게 될 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아? 그래서 노란색을 띠게 된다. 이게 지시하게 색변화. 지시하게 색변화가 이런 식으로 역시 평형상수를 응용해서 설명이 가능하단다. 한두 방울 떨어뜨리다 보니까 실제 들어오는 수소이온의 몰농도에 비해서 지시하게 몰농도 비율은 비율로만 정리하면 되니까 몰농도는 크게 변화가 없어서 아주 조금씩 유지가 되지만 뭔 말인지 알아? 얘네들의 비율에 따라서 얘에 따라서 얘네들의 비율이 결정된다는 거. 그래서 색 변화가 나타나는 pH가 고정값을 가져. 지시야. 은근 평형상수가 재밌다니까. 재미없나? 내가 변태라 그래? 끄덕거려? 뭐 혹시라도 학교 선생님이 이 얘기 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마무리 삼아 한 건데 안 할 수도 있다.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말고 만약에 하게 되면 그때 뭐 대학 과정의 문제든지 약간 지시학 관련된 문제들을 지시학의 산이온화 상수가 데이터가 어딘가에 있을 테니까 연습해 보도록 하고요. 자, 우리 말이야. 숙제를 우리 프린트 마저 하자. 요거 마저 하자. 교재 쓸 때 말고. 아니네. 아니다. 교재하자. 교재에 다른 건 교재로 했네. 아이씨, 흘러가. 교재 43, 44, 51에서 54. (51에서 54) 교재. 프린트는 다음 주에 또 하자. 프린트 내려고 그랬는데 그때 내 프린트를 버렸었나 봐. 일요일에 끄고